안녕하세요. 돈을 복수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9월 24일 올린 영상 2탄을 지금 시작합니다. 1탄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틀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중요한 앵커라인 추세선에 오늘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추세선을 더 추가했습니다. 보라색 앵커라인은 4월의 최고점에서 시작된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초록색 추세선은 각각 최근에 하락이 시작된 9월 7일과 하루 전날인 9월 6일의 추세선입니다. 이 보라색 앵커라인은 어제와 오늘의 비트코인 일봉 캔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이틀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으니 오늘 영상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9월 24일 금요일에 올라간 영상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추세의 방향성을 가르는 하얀색 추세선의 상단부를 아직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각 추세선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하얀색 앵커라인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장기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앵커라인은 4월 최고점에서 시작된 중기 하락 추세선입니다. 나아가 노란색 앵커라인은 부처빔 직전으로부터 시작된 중기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만 형성되던 가운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7월 22일에 시작된 파란색 앵커라인이고,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중기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렇게 계속 상승만 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9월엔 역시 조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7일의 하락 이후로 단기적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초록색 앵커라인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각기 시작점은 다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앵커라인들이 좁은 간격으로 나란히 모여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얀색 장기 추세선은 5월부터 7월까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꺾인 정도가 경미한데 그마저도 7월 말 이후의 상승으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보라색과 노란색 앵커라인은 각각 올 상반기의 최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선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세가 점점 만만해지더니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9월의 조정 이후로는 현재 중립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 앵커라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7월 22일 이후로 상승세가 점점 만만해져서는 현재는 중립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최근의 추세를 보여주는 초록색 앵커라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 급락을 발생시켰지만 그때마다 반등을 주면서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선이기에 지금의 기울기를 보고 뭐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추세선들이 좁은 간격으로 평행하게 배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지금부터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빔의 이후로도 하얀색 장기 추세선이 크게 꺾이지 않은 것은 그 전까지의 상승 추세로 쌓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초록색 앵커라인으로 표현되는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초록색 앵커라인이 하얀색 앵커라인과 노란색 앵커라인을 뚫고 내려가는 일이 생긴다면 하얀색 앵커라인 또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패닉셀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 신호탄이 터지는 형태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단기적 하락 추세가 중기로 넘어가고 10월의 장세가 안 좋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연말 불장은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가 보내는 신호들에 대한 분석 바탕으로는 저는 비트코인 4월 고점이 이번 사이클 최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최고점이 올해 말에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가격 형성이 정말 중요하죠. 모든 추세선은 현재 중립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립 상태가 하얀색 장기 추세선 위에 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은 9월 말과 10월 초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다시 나와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연말 불장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큰 흐름 속에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탄에 이어서 코인베이스와 엮여있는 코인들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스입니다. 오브스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브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1차 지지선은 상당히 튼튼한 지지선입니다. 그렇기에 평소 오브스에 관심을 보이던 분들은 1차 지지선을 중심으로 접근하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일시적인 패닉세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2차 지지선에서의 반등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바입니다. 카바는 코인베이스 상장 검토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카바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카바는 최근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반등이 나와준 상태인데 다시 하락대를 노려서 부분적으로 공략한다면 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시에 하락폭이 큰 만큼 매수 시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4차까지 지지선을 체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디지바이트입니다. 디지바이트도 코인베이스 상장 검토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디지바이트 일봉 차트입니다. 디지바이트도 카바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폭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하락폭이 크기에 추가 하락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고점까지의 남은 상승폭이 크기에 크립토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표시해드린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공략해 볼 만한데요. 변동이 크고 위험성이 큰 종목은 지금처럼 시장의 전체 방향이 모호한 시기에는 저점을 잘 잡은 후에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슈팅이 나올 때 적절히 매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다음 종목은 시아코인입니다. 시아코인도 코인베이스의 상장 검토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시아코인은 현재 강한 지지선에 인접해 있는 상태이기에 현재 가격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하락에 대비한다면 체크해드린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 중심으로 분할 매수로 공략해볼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마지막 코인은 웨이브입니다. 웨이브도 코인베이스 상장 검토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웨이브의 일봉 차트입니다. 9월 7일과 8일에 긴 아랫꼬리에서도 확인되다시피 웨이브는 최근의 하락에도 강하게 저항하며 가격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크해드린 지지선 위주로 공략하면서 슈팅이 나올 때는 부분 익절하고 일부는 상승장에 대비해 유지하는 전략으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돈패밀리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자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루하루 시세에 본인의 감정이 동요된다면 힘드실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지 말고 마라톤을 하셔야 합니다. 100%를 벌기 위해선 마이너스 50%의 고통도 겪어야 합니다. 투자에서는 무조건적인 수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주식이 아닌 코인 시장에 투자한 이유는 변동성이 커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 때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기대하는 불장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재가 터진다면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ETF 승인이던 공룡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던 좋은 호재거리도 많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파티를 즐기는 거죠. 무엇이 오던 저는 평정심을 유지해서 대응할 겁니다. 그것이 하락이던 상승이던 내가 한 판단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연말을 불장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보세요. 비트코인은 44%가 떨어지고 48%가 떨어지고 40%가 떨어지고 30%가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왔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요. 11,774%가 올랐네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도 하지요. 우리 돈패밀리 분들은 멀리 볼 줄 아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